지금 3기 신도시 중에서 가장 인기가 있는 지역으로 이야기가 나오면서 전세가가 폭등하고 있다는 지역, 그리고 이로 인해 매매가도 계속 폭등할 것처럼 이야기하는 지역 하남입니다. 3기 신도시 최고 선호라고 했죠. 과천 위에 하남. 왜 이렇게 순위를 두죠? 뭐 위에 뭐 해가지고 어느 동네가 어느 동네보다 위다, 자꾸 이런 식으로 순위를 두는데 이런 거 사실상 좋은 행태는 아니죠. 천당 위에 분당 이런 것처럼 없는 지역, 그런 거랑 비교하는 것도 아니고 선호도가 하남 교산이 가장 크다. 국토부에서는 하남, 그 다음에 뭐 고양 창릉이랑 과천은 동률이죠. 왕숙, 대장, 계양 이 순이고, 직방에서는 하남, 과천, 왕숙, 창릉, 대장, 계양 이런 순서다. 앞선 이유는 뭐예요? 청약 당첨 가능성과 직주 근접 등이 투자 가치보다 우선 고려한 결과라고 보고 있다. 즉 3기 신도시는 투기 수요보다 실수요들이 많이 보고 있다는 뜻이고, 사실상 당첨 가능성이라고 보면은 오히려 과천 같은 경우는 지금 지정타 때문에 분양받을 수요들 많이 빠졌죠. 지정타 분양받고도 거기 전세 살 거 아니에요. 들어갈 때까지는 갱신 청구권을 이용해서 산다든가. 그러니까 가능성은 과천이 더 높을 수도 있어요. 문제는 직주 근접. 과천 같은 경우는 교통이 별로죠. 대중교통은. 근데 하남 같은 경우는 지금 5호선이 들어오고 있다. 또 산업단지들이 좀 있죠. 그쪽으로 직주 근접이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서 그래서 과천보다 선호도가 높다. 이렇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도 그렇고 사실상 3기 신도시라고 하기에는 장상지구보다 적죠. 세대수가. 그러니까 하남을 더 많은 사람이 보고 있다 라고 보면 되겠죠. 자, 그러면 전세값 어떻게 됐어요? 5개월 새 2억 5천만원 급등. 미쳤다. 김현미 장관이 청약 분양받으라고 했는데 영끌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들 했잖아요. 영끌하지 말고 분양받으라고. 그 말을 지키는 사람들도 있죠. 일단은 집값이 너무 비싸고, 그러니까 분양 외에는 내 집 마련이 힘들고, 그러니까 하남으로 많이 가는 거죠. 대부분이 교산 신도시를 노린 수요들이다. 사전 청약 이전부터 들어갔었다. 귀한 전세님 부르는 게 값. 껑충. 지금 이사에도 사전 청약 당첨 가능하다. 그러면서 또 2달 새 1억이나 올랐대요. 비정상적인 상승이죠. 하지만 뭐 당분간 계속 오를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아파트 거래량도 줄어들고 있고, 전월세 거래량도 우선 8월 건 아직 다 집계가 되지 않았지만 6, 7월은 줄고 있었다. 그리고 8월도 줄어들 것처럼 예상이 되죠. 지금 9월은 집계가 얼마 안 돼서 9월에는 오히려 8월보다 늘어날 수 있겠죠. 지금 계속 유도하고 있으니까 청약 받으려면. 그래서 지금 전세 가격 지수가 무지하게 폭등하느냐 라고 보면은 언제 가장 많이 폭등했어요? 6월 1일부터 7월 27일까지. 이때가 폭등하고 이때보다는 한결 진정된 모습이죠. 아직 3기 신도시 발표 결과는 나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진정되고 있었다는 것은 들어갈 수요들 웬만큼 거의 다 들어갔다. 하남 교산 신도시를 안 보고 있던 사람이 갑자기 사전 청약을 한다고 하남으로 전세를 들어갈까요? 지금 사전 청약 하는 사람들은 이미 들어가 있죠. 들어가서 처음부터 거기 전세 살아서 거주 기간 채우고 그 다음에 분양 받으려고 했던 거죠. 그 수요들은 이미 들어가 있다. 그런데 사전 청약 때문에 더 오를 것처럼 유도하니까 1억 올랐다. 뭐 이런 기사들이 나오는 거죠. 사실상 그 찝어준 거래들이 최고가를 기준으로 했을 테고, 그 최고가 같은 경우는 정상 거래하고 100% 확정 나는 것도 아니죠. 어떤 것들이 있어요? 신혼부부인데 혼인신고하지 않고 남편이 집을 사고 아내가 전세를 들었어요.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도 많죠. 그래서 보통 원래 한 뭐 8억에 자기 돈 2억 정도 보태서 했다. 시세가 이 정도니까. 그런데 전체적으로 매매가가 10억에서 11억까지 올랐다. 그리고 전세의 시세도 오른다. 그러면은 여기 지금 이것을 대비해서 9억 받아놓고서 사실상 지금 경제 상황으로 힘들죠. 그러니까 요 1억을 갚아 나가려고 그랬는데 오히려 지금 상황이 안 좋아지니까 더 받아서 생활자금으로 사용할 수도 있는 거죠. 이럴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죠. 특수거래라면. 매매 같은 경우 맨날 특수거래 찾으면서 전세 같은 경우 저런 특수거래 나오면은 기사에서 내주냐? 웬만하면 안 내주죠. 지금 뭐 하남의 전세가 오른 추세가 저런 것 때문이다 라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좀 극단적인 신고가 같은 경우는 저런 사례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매매 가격 지수, 전세 끌어올리면서 매매가 같이 끌어올리죠. 10억짜리 집이 있어요. 2억에다가 8억 전세 끼고 샀다. 근데 그 다음에 사는 사람이 여기 11억까지 올랐을 때 8억 전세 그대로 주면은 다음 사람은 필요자금이 3억으로 늘어나죠. 그렇게 되면은 수요가 줄어드니까 전세가를 9억으로 올려서 필요자금을 2억으로 만든다. 그러면 나랑 똑같이 2억을 가지고 집을 살 수 있는 거죠. 다음 매수자도. 그래서 올린 다음에 이 사람은 2억이 3억 돼서 나가는 거고, 전세하는 사람은 8억에서 9억으로 전세가가 1억 오르게 되는 거다.
그러니까 집값 올리는 것을 세입자한테 떠넘기고 시세 차익 봐서 나가는 수요들이 많다는 거죠. 하남선 연장, 개통. 하남 뭐 지금 이렇게 올랐는데 사실상 다른 지역보다 먼저 이렇게 오르고 있었다. 하남엔 수요가 많죠. 강동구 이주 수요. 하남으로 가장 많이 갔다고 그랬죠. 거기다 교산 신도시 수요. 이렇게 수요가 한꺼번에 몰린다. 수요 집중이 되니까 전세가 오르는 거죠. 공급은 어느 정도 결정이 났는데 앞으로 여기가 공급이 계속 될 거라고 하니까 그걸 노리는 수요들이 들어왔다. 반대로 얘기하면 강동구와 교산 신도시의 공급이 끝나면은 저 수요들은 다 빠질 것이다. 그 상황에서 수요가 빠져나가는데 이렇게 급하게 구하는 이주 수요는 계속 나올 수 있겠지만 지금처럼 극단적으로는 안 나오죠. 재건축 규제도 강해졌고 안전진단 강화 이런 것도 강해졌다. 그러니까 예전처럼 극단적인 멸실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극단적인 멸실이 일어날 아파트들은 이미 이주가 끝났죠. 둔촌주공도 지금 분양이 추진되고 있지 않을 뿐이지 이주는 했잖아요. 극단적인 이주 수요는 빠져나가는 게 들어오는 것보다 많을 것이고 교산신도시 수요는 교산신도시 입주하면 다 빠진다. 그 이후에 그 전세 수요들이 맞춰지느냐. 그렇다면은 전세가 가장 높을 때 매매도 가장 높겠죠. 내년 6월 이후부터는 매매 수요가 극단적으로 전세 가격 끌어올릴 이유가 없어지죠. 보유세는 늘어나고 올려봤자 양도세도 많이 내니까. 거기다가 다주택 취득세도 올라가니까 사기는 힘들어진다. 전세가가 가장 높아질 시기가 언제까지다? 올해 아니면 많아봐야 내년 상반기까지. 이 정도쯤 되겠죠. 그리고 문제는 뭐다? 하남이 지금 집값이랑 전세값이 거의 서울 핵심 지역 수준이죠. 교산구는 전세를 제외하고 봅시다. 자, 강동구 이주 수요가 왜 하남으로 갔을까요? 분당이나 과천은 비싸니까 그렇죠. 그런데 하남이 그렇게 올라버렸다. 그럼 굳이 하남으로 들어갈 필요 없죠. 차라리 서울 내부로 딴 데로 가든가. 지금 오히려 어느 정도 갖춰진 데로 가는 게, 과천은 그렇다 치더라도 분당 같은 곳으로 가는 게 낫겠죠. 거기는 뭐 학군도 괜찮고. 강동구에서는 여기가 좀 더 저렴하니까 갔는데 계속 오르면 일로 가느냐? 아니죠. 그 다음에 집값 같은 경우도 굳이 하남 사야 돼요. 그러면 서울이 떨어지기 시작하면은 하남까지 영향을 가죠. 서울에서 영향 가장 많이 받는 지역, 특히 강남에 영향 가장 많이 받는 지역이 분당, 과천, 그 다음에 하남. 여기가 핵심이니까. 지금 강남 이미 보합세 들어온 지 꽤 됐죠. 올라가다가 보합세 들어왔어요. 여기가 떨어지기 시작하면 어디로 영향을 끼친다? 하남, 과천, 분당. 그리고 서울 전 지역. 그렇다면은 보통 매매 가격과 전세 가격은 비슷한 양상으로 흘러 들어간다. 매매 가격이 떨어질 때 전세 가격도 안정이 될 것이다. 다만 매매 가격이 먼저 떨어지더라도 전세 가격은 조금 더 길게 갈 수는 있겠죠. 교산 노리는 수요들이 있으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이게 무한정으로 가느냐. 지금은 거품이 굉장히 많이 낀 상황이기 때문에 하남이 뭐 얼마나 꼈다고 그래요. 강남 같은 데 봐봐. 강남에 엄청나게 낀 거고 하남도 낀 거죠. 사실상 수도권 대부분의 지역에 거품이 끼었죠. 초이노믹스 이후 그때부터 물가 상승률에 대비해서 얼마나 많이 올랐느냐를 보면 그게 다 거품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언제까지 지속되느냐 라고 봤을 때 계속 지속된다 라고 볼 수 없는 거죠. 저는 항상 누구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해요? 실수요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해요. 예를 들어서 가격이 이렇게 올랐어야 되는데 만약 오르는 우상향 상황이라면 지금 이렇게 올랐단 말이에요. 여기쯤이라고 칩시다. 전세든 매매든 여기까지 오른다고 칩시다. 지금 괴리율이 이만큼 있다. 여기까지 올랐다가 그때부터 떨어지면서 맞춰질 건데 떨어지면 여기까지 좀 더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 요 라인에서 사는 게 맞지 않냐. 그렇다면 이 가격은 거품이다 라고 얘기하니까 사지 말라는 거죠. 여기서 여기까지만 해도 수억은 되죠. 몇 년치 연봉이에요. 그러니까 실수요들은 지금 사지 말라는 거죠. 투기 수요들끼리 자기끼리 돈놀이 하게 두라는 얘기예요. 내개역 신설해. 이 정도면 서울이다. 이야기하는데 노도광, 금광구, 은평구 이런 데만 가봐도 호선이 하나만 다니진 않죠. 역세권은 서울 접근성이 굉장히 높아지겠지만 이 정도면 서울이다 할 정도까지는 아니죠. 지하철 시대 개막, 5호선 미사 풍산역 개통했어요. 강남까지 40분대. 강남까지 40분대면은 하남보다 저렴한 데서 강남까지 갈 수 있는 서울의 지역들도 많다. 그런데 사실상 접근성은 서울이 훨씬 더 좋은데 경기치고 좋다고 해놓고서 엄청나게 뛰어버린다. 자, 그리고 이 5호선이 엄청나냐? 지금 보면 어때요? 애초 예상보다 수송인원 기대치 밑돈다. 그러면은 이게 적자가 길어지게 되면은 유지하기도 힘들겠다는 거죠. 연간 140억 원 이상의 적자 예상이 불가피해 보이고 설계상 기본승객의 40%만 이용한다. 지금 뭐 코로나로 저조한 걸 따지더라도 40%면은 적자가 나고 있다는 거죠. 여기도 뭐 추진하려면 하겠는데 무리하게 추진할 것이냐, 빠르게. 이쪽은 아무래도 이용 승객이 이쪽보다 더 적겠죠. 이쪽은 이미 미사 이런 거 들어와가지고 어느 정도 완성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생각만큼 안 나오고 있는데 이쪽에도 무조건 진행이 될 것이냐, 이런 것도 고려해 봐야 되겠죠.
아니면은 여기서 운영 경비 절감. 가장 좋은 방법은 뭐예요? 배차 시간을 늘리면은 운영 경비가 꽤나 절감이 되죠. 요만큼 운영하는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배차 시간이 더 느려지거나 뭐 이런 식으로 다른 서울의 5호선 이용하는 것과 동등한 교통수단이다 라고 생각하기는 힘들 수도 있다는 거죠. 매물 늘어나냐 안 늘어나냐. 하남도 뭐 오른다 하지만 710 이후에 매물은 적체되죠. 교산 신도시가 들어올 것이니까 전세 구하는 사람들이 많고 하다못해 월세 구하는 사람들도 많으니까 품귀에서 가격이 계속 오른다 라고 보기에는 사전 청약도 발표가 됐죠. 전세의 매물이 늘어나고 있다. 오히려 월세도 늘어나고 있다. 품귀한 게 아니라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언론에서 부추기고 있을 뿐이라는 거죠. 아파트 보면 어때요? 작년 말부터 쭉 서울 오를 때 같이 올랐다가 거래 안 되고 있죠. 8월부터 거래 없죠. 근데 전세 같은 경우는 오른다고 하는데 오히려 그 전보다 조금은 떨어진 전세가가 나왔다. 9월에 신고가 다 된 건 아니겠지만 측수도 더 높죠. 타입은 조금 다르네요. 자, 그 다음에 덕풍동 이런 데 가보면 매매가 쭉 끌어올렸는데 전세 풍기 전세가 폭등하는데 이런 데는 거의 안 올랐다. 오히려 8월 초에 피크 찍고 조금 더 저렴하게 되고 있다. 특히 전세가 같은 경우는 올랐다 했을 때 한두 개만 보면 안 되는 게 올 수리 영역에 따라서 전세가가 차이가 많이 나죠. 전세 가격 변동 다 플러스 늘어나고 있다. 이게 언제까지 오를까요? 매매가 이상? 지금은 그렇다는 거죠. 당분간은 아마 오를 거예요. 교산 신도시 노리느라고. 교산 신도시를 노리시지 않는 분들은 굳이 저기서 신규 계약을 하는 것보다 더 저렴해지는 쪽으로 가시는 게 좋겠죠. 결국 이 임차인들 언제 빠져요? 인구 증가 1등이고 상기 신도시 예정지 인구 순이동 추이했을 때 하남이 1등이다.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죠. 이사 집값 날개 달았다 라고 하면서 계속 이런 거 하고 있는데 거래량 줄고 가격 상승폭 줄고 있었어요. 32,000가구가 들어온다. 여기에 들어와요. 자, 그러면은 공급이 많이 되면은 떨어지겠죠. 문제는 여기가 일단은 거품이 끼었고 지금 규제가 강화되었다. 투기하기 매우 안 좋은 상황이다. 한번 떨어지면 적어도 4, 5년 장기 하락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4, 5년 뒤에 여기 들어온다고 봤을 때 그때쯤에 집값이 오르는 상황이냐. 물량 폭탄까지 들어오면서 영향이 크게 들어가겠죠. 결론. 당분간 전세 상승은 불가피하다. 이렇게까지 오를 정도까지는 아닌데 유도가 너무 심해서. 그렇다고 해도 매매가 여부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교산 왜 들어가려고 그래요? 교통도 교통인데 집값이 과천이나 교산 같은 데는 오를 것 같으니까 선호도가 높은 거죠. 그런데 미사가 떨어지기 시작하면은 교산의 관심이 그렇게 많이 늘어날까요? 그러면은 전세 수요 무리하게 들어오는 수요들도 줄어들게 된다. 그럼 매매가 떨어지게 되면은 전세가도 당연히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하남 매매가는 어디에 영향을 받느냐? 강남 방면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 여기는 4구까지 영향받죠. 상승해서 보합으로 몇 주째 이어지고 있죠. 그렇다면은 여기도 조만간 하락이 예상된다. 따라서 지금 하남 들어가는 거 얼마나 오를지 모르죠. 매매 전세는 거의 최고값을 찍고 있고 몇 달 정도 더 갈 수 있는데 몇 년 계속해서 오른다 이런 상황이 아니죠. 지금 들어가면 굉장히 위험하죠. 장기적으로 더 위험하다. 이주 수요 빠지고 교산 신도시 수요 빠지면은 그때서는 전세금을 돌려줄 수 없는 매물들이 많이 쏟아져 나올 것이다. 급매 혹은 경매로. 그러니까 실거주로 보시는 분들 지금 미사 아파트 매매해서 산다. 하남 아파트 매매해서 산다. 굉장히 어리석은 행동이다. 라는 점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